사랑하는 졸꾸러기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2023년은 이렇게 지나갔어요. 슝! 이렇게 지나갔어요. 제가 어저께 좀 이렇게 각 잡고 저 이제 상상스퀘어에서 필사 노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필사할 건 아니고 내 이걸 반성 노트로 그렇게 쓰면은 뭐 반성을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매일 하는 건 이제 이 다이어리로 하고 C 부분에서 하지만 좀 이렇게 각 잡고 하는 반성이 있거든요. 제가 하루에 막 3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그런 반성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는데 요 필사 노트를 쓰면은 한 3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되게 그게 진짜 프리미엄 필사 노트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반성을 하는데 2023년 반성을 해보자. 그래서 카페에 갔어요. 각 잡고 반성을 하려고. 이렇게 반성을 하는데 진짜 냉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2023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려고 하는데 뭐 꺼집어내면은 끄집어내겠지만 기억이 생각보다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반성을 하다가 포기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작년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서 되게 오랫동안 반성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한 일이 많더라고요. 야, 진짜 2인분은 넘게 했다. 1인분 온전히 하게 하는 것도 힘든데 2인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펴봤는데 읽어드리고 싶은 쪽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펴봤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썼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거는 3월달 23일이에요. 9시에 잠깐 누웠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냥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고 좋게 생각해보자. 너무 피곤했나 봐요, 진짜. 그냥 진짜 눈이 스르르 감겨서 저는 7시에도 자고 6시에도 자고 그래요. 그래서 15분 자고 일어나서 개운해지면 또 12시 반까지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뻗어버렸나 봐요. 그러면서 다음날은 보면은 사무실이, 지금 이 사무실 말하는 거거든요. 사무실이 거의 완성이 되었다. 의외로 손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완성했다. 이거 완성시키는 데도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영어에 더 집중하자. 무조건 영어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25일은 호흡만 올라오면 소원이 없겠다. 제가 한 뭐 2, 3년 전인가요? 기흉이 2번 발병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시점으로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티가 안 났을 수도 있지만 너무 괴로웠어요. 호흡이 많이 안 올라와서. 근데 호흡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아직도 뭐 100%는 아니지만 기흉 걸린 다음에 수술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회복도 너무 힘들었고 회복이 다 된 다음에 후유증을 극복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호흡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호흡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쓰고 결국엔 해냈었다. 호흡만 올라오면 진짜 제대로 달릴 모든 준비가 끝난다. 그게 2024년인 것 같아요. 아직 100%는 아닌데 80%까지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26일은 좀 짜네요. 엄마가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현경이가 저희 아내거든요. 워낙 연락을 잘해서 연락을 안 했는데 가끔 엄마한테, 아니 자주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겠다. 또 이런 거 보고 반성하고 부모님한테 연락 드리는 거거든요. 장인 장모님한테도 연락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지 않았다면은 제가 2023년에 뭘 했었나라고 되돌아볼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에도 저는 PDS 다이어리를 열심히 쓸 거예요. 특히 저희가 이제 퓨처 셀프라는 어마어마한 철학과 개념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딱 맞게 정말로 우선순위 세계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게 보통은 데일리 리포트라 그래서 딱 집중하는 게 없이 그때그때 프로젝트에 맞게 집중해서 정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그게 달라요, 여러분. 관점을 우선순위의 세계에 두고 뭔가를 살아간다는 거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인생이. 저는 그래서 2024년에 우선순위 세계에 집중해서 열심히 또 다이어리를 써볼 거고요. 특히 저는 이제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은 영순인 것 같고요. 영어를 되게 열심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영독 단위 완성도가 거의 끝판왕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번에 캠프 지원하신 분들 있잖아요. 캠프 때 저도 단톡방에 들어가서 저는 좀 이제 끝부분, 꼬리 부분을 좀 열심히 외워보고 그 다음에 예문을 완벽하게 제 걸로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특히 해석은 1도 아니지만 말은 그것대로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말하기 위한 예문 읽기를 제가 요번에 좀 목표로 삼았어요. 요번 끝장반 캠프 때. 그래서 그렇게 좀 열심히 외워볼 거고 그 다음에 김재우라는 진짜 영어의 신, 성인 영어회화 독보적 1타를 정말 이거 운이 좋았던 거거든요. 만나면서 제가 2024년 영어를 열심히 하면 영어를 드디어 저는 끝을 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2025년에 추가적으로 영어 공부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여러분 막 목숨 걸고 하진 않을 거고 필요한 만큼만 할 거고요. 2025년에는 어떻게든 일본어 공부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더 신나는.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다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신나는, 그리고 좀 빡세게 살아볼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저는 영어에 이제 걸린 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건 진짜 퓨처 셀프, 이건 정말로 상상력에 의존한 퓨처 셀프거든요. 저는 여러분 50대부터는 미국에서 승부를 내고 싶어요. 미국에서. 그러려면은 영어를 하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영어를 모국어 이상으로 잘해야 돼요. 왜냐면 고객 응대도 해야 되고 법정 문서도 검토해야 되고 얼마나 빡세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50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퓨처 셀프예요. 그래서 올해 끝내야 되고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영어를 잘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진짜 여기 가서 비즈니스 돈 벌 각오로. 이거는 수단이에요. 그동안 영어 공부가 어떤 내가 영어만 잘했으면 좋겠다가 목적의식이었다면 이제 이거는 수단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정도로 잘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김재호 선생님 인강도 있고 너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여담으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고 대표님의 고민인데 오늘 저한테 조언을 구하셔서 오늘 토론을 오늘 1월 1일인데도 전화로 1시간 했거든요. 김재우의 영어 회화 100은 진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독보적 1위예요. 성인 영어 회화는 이게 독보적 1위입니다. 뭐 제가 다 들어본 건 아니라서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검토한 거, 메이저는 다 검토해 봤거든요. 그냥 독보적 1위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고 대표님 입장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 냉정하게 제가 만약에 CEO였고 제가 김재호 선생님이어서 가격 측정을 했다면 저는 45만 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20만 원이거든요. 왜 45만 원이냐? 이게 여러분 300강이고 60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유명 플랫폼에 들어가서 영어 강의를 보면은 10시간 아닌 게 태반이거든요. 20시간도 잘 없고 10시간 안팎이 제일 많아요. 근데 25만 원, 30만 원이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60시간이면은 그거에 비례하면 얼마냐?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돈이거든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 일단 이게 여러분이 인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돈 지불했으니까 이제 보시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데이터 비용이 나가요. 데이터 비용. 저희도 이제 데이터 비용을 측정해서 가장 낮출 수 있는 가격, 마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한 건데, 이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들을 참고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업체를 쓰니까 다 레퍼런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레퍼런스보다 완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완강만 높아도 데이터 비용에 더 나가는 거예요. 왜? 더 썼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좋은 문제인데 뭐냐면은, 이거를 완강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2회독, 3회독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럼 비용은 고스란히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데이터 비용이 달달이 나가잖아요. 점점점 올라가서 이 추세로 계속 가면은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적자예요. 근데 저희가 무슨 뭐 비영리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 대표님의 고민은 그거예요. 그래서 딴 데를 또 저희 직원들이랑 알아보니까 이제 유명 업체들은 이 2번 보는 걸로 제한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하나의 아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비용을 올리는 거죠. 비용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고 대표님이랑 뭐 저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왜냐면 영어 회화라는 게 정말 배우면 재밌는 건데 가격이 너무 비싸 버리면 또 진입 장벽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CEO였다면 저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상상스퀘어의 의장이지 CEO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의견 제시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고 대표님이라면은 횟수 제한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고 대표님이라면은 저는 가격을 올릴 것 같아요. 가격을 뭐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고 뭐 30만 원 정도 아니면 35만 원 정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지를 해야 되니까. 뭐 저희도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또 부담이 생기고 진입장벽이 생기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 대표님은 우리도 윈, 김재호 선생님도 윈, 여러분도 윈 하는 방향을 좀 찾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저희 서버가 아니라 데이터 업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서버 업체를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고 대표님이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그건 대표님이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건 그건 대표님의 역할인 거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진짜 명강이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5번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한 다른 업체랑 갭이 차이가 나냐면은 다른 데가 그러니까 다 완강을 하진 않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참여자가 총 강의를 간 거를 따져볼 때 다른 데는 막 10%, 20% 이럴 거예요. 근데 저희는 50%, 60%인 거예요. 50%, 60%. 근데 강의 자체가 더 길어요. 그래서 딴 데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는 이미 데이터 비용을 10배 많이 쓸 거예요. 10배. 10배. 단위 학습자당 10배를 많이 쓸 건데 거기다가 저희는 한 바퀴 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0배 넘게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유명 업체들 영업이익을 한번 예를 들면 유명 업체들 있잖아요. 야나두도 있고 시원스쿨도 있고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10% 미만이거나 거의 다 적재요. 지금 성인 영어회화는 여러분 사실 돈이 안 돼요. 어디 가면 돈이 되냐? 학생들로 가면 왜? 성인 예화는 이렇게 인강으로 1년짜리로 구독하고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한 달 돈을 내는 베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기도 1년짜리도 있겠지만 그걸로 따지면은 그냥 상대가 안 돼요. 비용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도 했었죠. 우리도 학생 시장으로 내려가야 되나?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성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제 내피셜이 아니라 제가 2022년 그 메이저 업체들 영업이익이랑 매출을 보니까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보다 솔직히 데이터 비용은 확실히 조금 쓸 거거든요. 우리만큼 데이터 비용을 완강률이고 이 리텐션이 강했으면 거의 다 지금 다 적자고 다 망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명 업체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대표님이 성인 교육 쪽 업체한테 들었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으면은 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들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게 굉장히 저희가 회사가 영어 얘기가 나와서 이게 구구절절 말씀드렸는데 이 딜레마에 빠져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여러분들 좀 또 졸꾸러기 여러분들 중에 우리 회사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생각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계속 같이 고민 중이에요. 저도 고 대표님을 보좌하는 입장으로서 어떤 게 우리한테 최선일까? 그 다음에 뭐가 정말 최선일까?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해야 되나? 비용을 5만 원만 올리고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고 그래야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횟수는 무한하게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무한하게 풀었다는 거는 다른 업체 기준으로 보면은 돈을 안 내고 쓰는 사람이 10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10번 들으면. 이건 참 진짜 딜레마가 맞거든요. 근데 진짜로 저희는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할 수 있게 단톡방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수시로 동기부여 영상 올라오죠. 무료 영상 올라오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아무튼 그거는 또 고 대표님이 해결해야 될 일이고 저는 돕는 입장이고. 여러분 2024년은 다 같이 좀 빡세게 살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바이러스들이.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2024년은 그걸 좀 완전히 훌훌 털어버리는 해. 그러면서 모두가 조금 더 액티브해지고 1인분 이상 하는 한 해, 1.5인분, 저는 3인분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주 80시간 그냥 컨스턴트하게 건강관리하면서 꾸준하게 가는 게 목표고 주 80시간으로. 주 80시간 간다는 건 여러분 주 5일에 80시간은 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껴서예요. 토요일, 일요일 끼면 여러분 7일이니까 12시간씩만 해도 여러분 84시간이에요. 12시간씩만 해도 84시간인데 그럼 2시간씩 주말 빼면은 주말은 또 시간도 널널해집니다. 또 어떤 날은 또 70시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주 10시간씩만 하면 돼. 1일 10시간씩만 하면 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꾸준하게 하는 거에는 진짜 경쟁 상대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꾸준히 해야 되냐? 그냥 날 위해서 꾸준해야 되고 꾸준하다 보면은 그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접점과 맞닿게 돼 있어요. 그걸 누구는 운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어떤 꾸준함의 여정이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꾸준함의 여정. 그게 참 이게 제가 한 7, 8년, 10년 꾸준하게 살아보니까 야, 이런 기회도 생기는구나. 이런 분들도 만나구나. 그 다음에 불운도 생각보다 쉽게 극복이 돼요. 불운도. 왜냐면 살면서 저도 여러분 기운 제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운도 생각보다 극복이 빨리 되고, 그 다음에 그 불운을 극복한 만큼 자신감도 더 생기고, 그 다음에 저는 2024년은 좀 초심이라기보다는 본질로 돌아가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을 더 많이 만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예전과는 다르게 그냥 유튜브나 신박사 TV에 공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제가 한계가 있거든요. 제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 리소스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PDS 다이어리 커뮤니티 중심으로 제가 거기에 공지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많이 다닐 것 같아요. 뭐 신박사 TV에도 공지를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멘토링 프로젝트도 하고, 멘토링 프로젝트 플러스 알파, 퓨처셀프 MBA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조금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본질이거든요. 왜? 저희의 본질은 결국엔 리더 육성이거든요. 리더가 되시는 분들의 어떤 분들한테는 육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촉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촉매가 되겠죠, 저희가.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 대표님을 더 도와서 상장 스퀘어 매출이 이제 100억까지 했거든요. 이제 200억 해보는 게 목표예요.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맞췄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되다가 이제 5년, 10년 이제 장기 플랜이 나오면은 그 시점에 딱 상장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딱 상장하면서 자금이 들어올 때 그 자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는 당장 회사가 생존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자금이 필요해진다는 시점은 생존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회사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더 큰 일을 벌이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 대표님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미국 출판사 하나만 사봤으면 좋겠어요. 영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야겠어요. 솔직히 진짜 여러분, 그렇죠? 그냥 저는 이제 더 이상 막 영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영어 수단으로 하시겠지만 사실 영어가 되게 목적으로 공부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저는 진짜 이걸 끌어내려야 돼요. 영어를 한국말 하는 것처럼 정말 자유자재로 해야 돼. 이거는 영어를 한다가 아니라 한국말 이상으로 해야 돼. 미국 가서 비즈니스 하면 거기 또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제가 거기 규제도 잘 모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열심히 살겠다는 이 의지가 좀 전달되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어떤 느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PDS 다이어리는 제가 볼 때 진짜 너무 좋은 다이어리예요. 그 다음에 그 내년에 나오는 책들 라인업은 진짜 작살 나거든요. 제가 원서로 또 하나 읽고 있는 게 있어요. 대박이에요. 그냥요. 대박이고, 인간관계론 특강 여러분들이랑 꾸준히 진행해 볼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체력을 올려서 100만 뷰, 1000만 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100분, 1000분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더 많이 만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더 많이 위로해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우리 아내랑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나는 훌륭한 아빠이고 싶고 남편이고 싶지만 내가 부족한 게 많다. 근데 나는 이 국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고 싶다. 그러니까 국가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에는 우리 가족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채아도 들어가 있고, 채아 친구들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 자식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우리 가족한테 최선을 다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100%는 못 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나는 그러니까 내 삶은 포기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게 웃긴 얘기냐면은, 그러면 막 여러분은 저를 막 희생, 헌신으로만 바라보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불행할 것 같아요. 제 자신. 뭔가를 이렇게 계속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그게 재밌거든요. 그게 좀 재밌어요. 하다 보면은 제가 세상에서 재밌는 일 많이 해봤는데 그것보다 재밌는 일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더 부지런히 살아서 저는 꼭 3인분을 해내고 싶고, 3인분 해내는 데는 1인분 넘기는 데는 이 PDS 다이어리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꼭 3인분을 해내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싶고, 이렇게 또 여러분 한 해를 열심히 살고 2025년을 바라보면은요,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5년 정도 누적되면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돼요.
10년 정도 누적이 되면은 어떤 자신만의 인생에 확고한 철학이 생깁니다. 철학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로 기대되는 2024년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건강은 여러분 건강하다는 거는 프레질이랑 멀어진다는 거. 건강은 안티프레질 그 자체입니다. 저랑 같이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함께 더 많이 활동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책도 저희가 더 많이 내고 독서 모임도 더 강화도 시키고 대표님이랑 영어도 저희가 더 라인업도 준비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영어 독립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건강도 저희가 좀 컨텐츠랑 어떤 제품들도 좀 해보는 게 목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멀리 각자의 퓨처 셀프에 맞춰서 더 멀리 나가는 그런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신박사 TV로도 종종 돌아오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